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동원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생길 것 같은데요. 흔히 재 짓고는 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요.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죄에 따른 대가를 당연히 치러야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소 이런 말이 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 불법 행위, 또한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부동산에 관련된 불법 행위, 탈법 행위들이 저지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요. 실제적으로 잡힌 사람보다는 안 잡힌 사람이 월등히 많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인데요. 이를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본다면 비공개 내부 정보를 불법 활용한 경우가 되겠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LH 사태가 있겠죠. 또한 부동산 관련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개발 사업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례, 이런 경우가 되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가장매매, 허위 호가 등 시세 조작인데요. 남에게 팔기는 싫고, 그렇죠. 팔기는 아까워. 그런데 다주택자 세금 강화 때문에 일부러 거짓 매매, 가장 매매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주택에서 좀 빠져나가기 위한 가장 매매를 한 경우도 있겠고, 증여로 할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증여가 아닌 그냥 다운 계약서, 금액을 확 다운을 해가지고 그냥 매매 계약을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허위로 작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또한 허위 호가 등 시세 조작은 일부러 매매 가격을 올려서 아파트 가격을 허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본다면 허위 계약 등 불법 중개 교란 행위인데요. 허위 계약은 다운 계약서를 말겠죠. 실제 매매 금액은 10억인데 7억에 팔았다라고 이렇게 허위로 매매 계약을 작성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 본다면 불법 전매 및 부정 청약인데요. 불법 전매라는 것은 분양가를 사고 팔면 안 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간 중에 사고 팔고를 한 거야. 불법적으로 그냥 프리미엄을 받고 또 프리미엄을 주고 이렇게 매수를 하고 또 판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불법적인 전매를 한 경우, 요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지금 또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도 이럴 경우 서로가 불법을 저질렀어? 이렇게 메일이 오는 경우도 있죠. 앞으로도 이처럼 불법 전매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는 점은 그래요. 앞으로 지금까지 불법 전매한 거, 또한 분양권을 다운 계약서 쓴 거, 이제 대대적인 단속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 전매를 한 사람들, 또한 다운 계약서 쓴 사람들 좀 떨고 있을 가능성도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부정 청약은 말 그대로 부정하게 불법으로 청약을 받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상과 같은 부동산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홍남기 부총리는요. 실거래가 띄우기 최초로 적발 부동산 교란 행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례를 놓고 보면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의 거래를 통한 시세 조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매수인이 딸이야. 딸이 사는 거를 했어. 그런데 매매 금액이 신고가야. 가장 비싸게 딸이 매수한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거죠. 그 뒤에 구청에 신고를 해요. 실거래 신고가 되겠죠. 최고가 신고를 했어.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보니까 최고가 신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3자에게 유사한 매물을 고가에 이렇게 중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고가 중개가 이루어진 경우 딸 이름으로 신고가 거래가 된 이러한 매매 계약을 뭐한다? 취소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시세를 이처럼 조작한다는 거예요. 가격을 올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로 본다면 분양대행사 직원의 회사 소유 부동산을 직원들 간에 고가 계약을 해요. 대리와 가장이 그냥 회사 소유 부동산을 그냥 고가 계약을 해. 그리고 제3자에게 고가를 또 매도를 해요. 왜냐하면 직원들끼리 그냥 매매 계약을 고가, 신고가로만 행진을 해. 그리고 신고가 행진을 했다고 신고를 해. 그 다음에 제3자에게 뭐한다? 고가로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가격으로. 그리고 나서 직원들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는 거죠.
참 웃기죠, 여러분. 웃긴 세상이라니까요. 이처럼 버젓이 불법 행위를 해놓고도 먹고 살고 돈을 버는 세상이니 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뭐하다? 혼란스럽고 혼탁하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튼 이런 실거래 가격을 고의적 악의적으로 올리는 사람들, 실거래 가격을 이처럼 고의적으로 막 띄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는 뭐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편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을 잡았다는 것이 왜? 최초 적발인가요? 아니, 이런 사람들을 잡아낸 게 왜 최초로 적발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 실거래 가격을 일부러 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음직한 그런 사례들 아닌가요? 이거를 이제서 잡았다는 것이, 최초로 적발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오를 만큼 다 오른 이 시점에 이제서 잡았다고 하니, 또한 저렇게 발표를 하니 기가 막히다는 거죠. 제가 보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실거래가를 띄우는 사람들, 이런 행위를 금지시키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전 등기가 된 매매 거래만 실거래가에 입력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실제 사례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무슨 아파트인데요. 2020년 6월 달에 33억 4천만 원에 20일이 날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3층이. 그렇죠. 33억 4천만 원. 즉 거래가 취소되는 건 이처럼 가격이 29억대 32억대 하다가 갑자기 33억 4천만 원 이처럼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거래 계약이 취소됐다가 또 뒤이어서 거래 계약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33억 4천만 원 이 가격에. 그리고 39억에 또다시 또 계약 취소가 이처럼 발생되는 아파트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이상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건데요. 이를 아주 간단히 그냥 잡는 방법은 그냥 매매 잔금 치르고 이전 등기가 완료된 매매 계약만 실거래 가격에 신고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기가 이제는 힘들다는 거예요.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잔금 납부하고 등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전 등기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납부해야죠. 취득세 납부해야죠. 요런 고통을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누가 뭐 39억짜리를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죠. 취득세도 납부해야죠. 실거래 가격을 일부러 이렇게 올릴 이유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등기가 끝난 그러한 매매 계약만 실거래가에 올리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실거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들을 이처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라도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들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니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러한 사람들이요. 부동산 시장에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해서 연중 상시 강력한 단속을 앞으로 정부는 해나갈 방침이라고 하니 다 같이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제는요, 뭐 LH 관련 그리고 공무원들의 뭐 부동산 투기 행위, 또 뭐 기획부동산 합동 단속, 거의 뭐 끝나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이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자들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이 가해질 것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하나의 맥락으로 보면 큰 흐름이 이처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자들이 이제는 떨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정부의 입장에서는요. 부동산 가격의 급등 원인, 상승 원인은 이제는 시세를 조작한 사람들, 또한 불법 전매한 사람들, 허위의 다운 계약서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책임으로 또 몰고 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겠죠.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서 이제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떨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정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정말 경악스러운 공포까지도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정부 입장에서 이처럼 불법 행위, 편법 행위를 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